이 강남역 3, 4번 출구 라인 평수 대비 매출이 저희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근데 앞으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마케터로 한번 해봐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가르쳐 줬더니 한 2달이 있었나? 갑자기 월에 한 700만 원씩을 벌고 있었고, 친누나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정비 들어갈 게 아예 없으니까 지금 한 월에 1,000 벌고 있거든요. 애를 키우고 있고 둘째 조카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개, 6개의 매장만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4, 500만 원 정도는 순이익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마케팅이 또 매달 한 번씩 정도만 어떠한 보고를 좀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 일할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사는 데에 대한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2 덮밥자글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강규원입니다. 번외로 또 마케팅 관련해서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몇 개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0호점 정도 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침 있어서. 네. 저건 무슨 내용이에요? 자서전이자 마케팅에 대한 관점, 장사에 대한 관점,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담아놨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마케팅 좀 봐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전에 일어나서 살짝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리고 잘못된 마케터를 만나서 사기당했다? 라는 느낌을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바로 주문을 넣습니다. 하루에 200건, 250건만 넣을까? 하면은 그 금액이 그냥 딱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번잡스럽고 좀 까다롭기도 한데 아주 간편하게 모든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진정성도 없고 실력도 없는 마케터들이 거의 사기와 가까운 형태로 물건만 중개를 하고 있는 게 꼴배기가 싫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컨설팅하는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들렸다가 저희 매장 또 볼 일이 있어서 매장 갔다가 오후 일정이 조금 비어 있으니까 조카나 잠깐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저랑 이제 약 한 1년 정도 관계가 되신 우리 산쇼프 라멘 사장님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표님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장사 안 돼서 유튜브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마케팅을 혼자 해봐야겠다 계속 찾아보다가 대표님을 알게 돼가지고 메일을 보내게 돼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거기 상권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뭐 이런 긴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해서 한번 거길 방문하게 됐고, 라멘 맛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근본적인 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이 업종마다 필요한 마케팅 기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라멘집이거다 보니까 릴스라든지 이거에 또 어울리게 메뉴를 하나 만들고, 보시면 이제 여기는 토리파이탄 원래 전문점이에요. 근데 돈코츠 라멘이 고객들이 제일 대중성 있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 돈코츠 라멘도 있는 거고, 토리파이탄이 이제 닭 육수를 베이스로 한 라멘인데 장각을 활용해서 릴스나 이런 마케팅적 요소로 쓰이는 메뉴를 만든 거고, 마케팅을 이해를 하니까 어떤 메뉴가 필요하겠다가 그려지는 거죠 사실. 이제 초반에는 2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가 이 만나고 3개월 뒤에 일 매출 10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현재는 강남까지 오게 돼서 최고 매출 200만 원까지 달성한 상태입니다. 원래 왕십리에 7.5평에서 8평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20평 가까이 됩니다.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알려주신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월세나 이런 게 두렵지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사진도 안 돼 있었고 엉성하게 하고 이랬었는데 바꿔가지고 유입이 엄청 많이 됐고요. 제가 마케팅 비용을 쓸 돈이 없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리뷰가 100개도 안 돼 있다가 3개월 만에 1000개를 넘고 네이버도 상위권에 올라가고 엄청나게 유입이 많이 돼서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걱정이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사실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다 숙지를 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여기 매장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뭐 강남역 라멘 2등, 3등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다.
대표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매장의 본점인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마케팅은 또 어떤 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으로 왔습니다. 1992 덮밥 짜그리가 뭐 신스도 있지만 제가 또 92년생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도 있고 전라도풍, 전주, 한옥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각 지역의 약간 향토 음식들 전라도식으로 좀 재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먹는 뭔가 프리미엄 밥 이런 느낌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뉴는 이런 거 이제 판매하고 있고, 강남이다 보니까 한 500원,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12시가 되기 전 지금 11시 40분인데 이미 꽉 차 있죠. 살짝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분씩 계세요.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을 다루지 못하면 저런 외국인이라든지 지금 12시 전 피크 때 이미 한 바퀴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희가 한 26평, 7평 정도 되는데 이 강남역 3, 4번 출구 라인 이 오피스 상권에서 평수 대비 매출이 저희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근데 앞으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중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을 아직 저희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면 매출이 무조건 또 오르는 거죠, 사실. 저희는 키오스크로 손님이 주문을 하고 배식 손님이 직접 하시고 음료 직접 가져가시고, 그래서 홀에 지금 보면은 직원이 아예 없습니다. 앞으로는 1인 식사, 개인화, 셀프에 대한 인식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여긴 대신에 저희가 이제 뭐 셀프라고만 해서 손님들한테 어쨌든 줄 건 줘야 되니까 가글이라든지 뭐 머리끈이라든지 그리고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왜냐면 서비스 점수에서 저희는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고, 저희는 결제 적립률이 또 7%예요. 그런 것들을 손님한테 다 주자. 아유, 잘하고 있지? 여기가 주방이 여름이라 더워요. 제가 여기 와서 사실 깔짝거리면은 이 일하시는 분들이 피곤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할 거 해주면 되는 거라서 나가겠습니다. 네, 물레방아, 일본인들, 중국인들한테 물레방아로 바이럴을 태우면 이거 보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마케팅 소구 포인트를 만들고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2015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었고, 장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로 변형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심도 있게 한 부분이 가장 잘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마케터로 한번 해봐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가르쳐 줬더니 한 2달이 있었나? 갑자기 월에 한 700만 원씩을 벌고 있었고, 친누나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정비 들어갈 게 아예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한 월에 1000 벌고 있거든요. 애를 키우고 있고, 둘째 조카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전문대를 다니다가 공채 시즌에 여러 가지 회사들에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운 좋게 그때 롯데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롯데라는 회사는 사실 4년제를 뽑는 회사였는데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실수로 이제 이 합격 처리를 했다, 죄송하다라고 해서, 어린 나이지만 깡은 좀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를 합격시켰으니 면접을 볼 기회만 줘라, 내가 면접만 보게 해주면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받고 합격을 했고, 그렇게 이제 1년을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만 진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 거 장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군산에서 처음에 닭갈비집으로 오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장사가 좀 잘 됐었나요? 1년 회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고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었거든요. 장사를 하는데 택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 원래 보증금이 2천에 120인 자리를 보증금 100에 160으로 바꿔서 상가 계약은 하게 됐었고, 직접 이제 셀프로 공사를 하고 셀프 인테리어 하면서도 홍보가 많이 됐고, 그 아파트 주민분들도 오며 가면서 인사도 하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마케팅이. 그래서 장사 시작하자마자 한 달에 그때 당시에 한 1,500 정도 순이익을 벌었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던 것도 많이 있고, 제가 한창 이제 장사하고 할 때는 3, 4년 동안 딱 쉬는 날이 명절 당일 외에는 사실 쉬지를 않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던 시기이지 않나. 그때 이제 그 닭갈비집을 계기로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장사를 하고 배달 매장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꽤 버티면은 월급도 잘 나오고 했을 텐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이 회사 생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소모품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 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학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뭐 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의 미래의 결과가 사실 뻔히 그려졌던 거죠. 아, 이거는 뭐 나에 대한 문제보다 사회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저는 중이잖아요. 나갔습니다. 제 거 하러. 그렇게 나가시고 나서 네. 장사를 했는데 잘 됐잖아요. 또 소비도 막 많이 하시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IMF 때 집에 좀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불우한 상황에서 자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27, 8살까지 밥 한 끼에 10,000원 넘어가면 그 식당 안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잠원동에 아파트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회사에 나머지는 돈이 투자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결혼은 생각 없으신 거예요? 내가 결혼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조카도 막 보고 이제 둘째도 막 나오고 하니까 애기가 또 귀엽긴 하더라고요. 또 이제 말을 하고 하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더 나은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막 바쁘게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환경이 생기는구나를 직간접적으로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더 많이 하고 더 치열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나분도 국가적인 수입을 얻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금 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나 같은 경우는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대행 서비스랑 블로그 상위 노출 두 가지 틀로 해서 병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마케팅을 알려줬는데 그걸 이제 병원에다가 쓰고 있는 거네요. 마케팅 판에서는 맛집 키워드와 일반 키워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맛집 키워드라는 거는 모든 음식점들을 거의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일반 키워드. 모든 다른 업종은 다 일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외식 업종이 경쟁 강도나 이런 게 매우 높기 때문에 외식업 시내에 있는 마케팅들을 전부 다 다룰 줄 알면 다른 업종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제가 아까 마케팅 또 알려준 친구라는 사람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문 사진이라든지 뭐 메뉴 사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진 작가님이랑 협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거를 80만 원에 찍어주고 그 사진 작가님한테 제가 드리는 돈은 50만 원인 거죠. 그것만 중개해서 한 건에 그냥 30만 원의 수익을 먹으면 되는 거고, 뭐 블로그를 발행한다든지 리워드를 붙여준다든지 광고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로만 한 매장에서 50에서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매달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5개, 6개의 매장만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400~500만 원 정도는 순이익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마케팅이 또 매달 한 번씩 정도만 어떠한 보고를 좀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 일할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실행사, 개발사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려워하는 그 포인트 하나만 무료로 잡아주면 거의 연결이 된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제안서 틀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 키워드는 이 업종은 이거에 어울립니다. 이런 것들로만 구성을 해서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도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옵니다. 그런 노하우들은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를 한번 할까요? 지금 여기서 다 말 못하는 내용들을 무료 강의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이런 무료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강의판이 진짜로 사기꾼들도 많다라는 것도 저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제가 사기를 당한 적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본업이 안 되는데 강의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채무제표 까보면 이거는 뭐 그냥 난장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현타도 많이 오고 해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그냥 알려줘 버려야겠다. 제가 강의 때는 제 법인 재무제표, 개인 소득금액 증명원 그냥 다 까겠습니다. 왜냐? 공문서를 까줘야지 맨날 매출 100억, 매출 얼마 했어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이익 얼마 남았느냐, 그래서 돈 얼마 남았는데, 새우 얼마 남았는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네 집 와가지고 누나네 집 가야.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별이는? 은별이는 어린이집 같아. 아, 어린이집 같구나. 누나한테 오면 원래 그 은별이라고 첫째 조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 지금 갖고 이제 여기는 생 2개월 된 조카가 역시나 잠을 자고 있는. 어쩌다가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 저는 마케팅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체험단도 좀 했었어요. 누나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마케팅 배우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대 때는 제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마케팅 이제 차려라 이렇게 해도 체험단이나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겠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일을 그만두게 됐고 어쨌든 어린이집 간 사이엔 5시간 정도는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소스도 얻고 그걸 조금 계기로 해서 무서워하지 않게끔 좀 도전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간호사 하실 때보다 지금을 더 많이 버시는 건가요? 그쵸? 사실 시간 대비 더 좋기도 하고 절대적인 수익도 높기도 하고 저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건 인생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사실 수입의 크기를 떠나서 제 이름으로 제 통장으로 이제 수입이 잡힌다는 거 그런 게 일단은 되게 좋고 일단 처음에 명함 만들었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명함 만들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줄 때도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또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누나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모습 한번 잠깐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케팅 글쓰기라는 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은 훨씬 더 수월. 결국 어쨌든 글을 맛깔나게 지어주는 거는 우리 작가님들이 해줄 건데 나는 이제 그 포인트 치위생사여가지고 치과 마케팅으로 가신 분들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 학원 마케팅 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제 고객을 불러올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안다. 그게 조금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누나분께서는 글쓰기도 하시고 대표 작가도 쓰시고 계시는 건가요? 첫 한두 달 틀만 잡아놓고 나면은 작가분들 교육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월 말에 키워드를 배포를 합니다. 키워드 쭈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한 20개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작성자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는데 자신 있는 키워드 내가 잘 아는 분야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먼저 하고 싶거든요. 선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이제 못 건드리니까 이렇게 날짜 적어 놓은 다음에는 3일 이내로 하게끔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시는 일이 네. 작가분들한테 검수하고 그 발행하고 이 정도인 건가요? 병원에 적절한 키워드를 선정을 하는 건 제가 하고 그거에 맞춘 적절한 원고를 작성하는 거는 우리 작가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작가를 뽑은 다음에 글쓰기를 시켜버리고 병원에서 비용을 받아 가시는 거네요? 3개월 단위로 원장님들께서 미리 결제를 좀 해주세요. 500짜리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월 500인 거니까 1,500에 한 번에 이렇게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 뭐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3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기배를 할 수 있는 걸 제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F&B 사업으로도 되게 성공했고 지금 또 이제 마케팅이라는 일까지 또 하고 있잖아요. 누나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누나분이 평소에 좀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친 누나가 있거나 뭐 친 동생이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냥 뭐 별로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냥. 근데 그나마 저는 누나랑 좋은 게 그냥 목표 지향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쪽을 그걸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부담스러우면 갈게. 연락할게. 네, 들어가세요. 누나분도 되게 알려주신 대로 잘하고 계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사실 뭐 블로그 영역에서는 누나가 저보다도 더 잘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나를 보면서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진짜 마케터처럼 하거든요. 저렇게 하는 마케터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실제로. 진정성 있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한다고 하면 그쪽 길로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잘 누나를 보면서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아니, 대표님이 F&B를 하시다가 지금 마케팅까지 하게 되신 거잖아요.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진정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마케팅 판이 건강하지 않은 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사는 데에 대한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뭐 당장 사실 하고 있는 제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건강하게 잘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건강한 마케터들을 키워서 내 주변에 좀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대표님 하루를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다시 한번 마케팅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텐데 컨설팅을 한 매장의 사장님도 불과 1년 전에 10만 원 팔다가 지금은 200만 원 파는 사장님으로 변했고 친 누나도 원래 집에서 애만 보다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고 있는 어엿한 마케터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셔서 뭐라도 실행을 해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aid that you've been hurt, want to make